아이고, 남편이 언제 온지 신경도 안 쓰고 잘 잔다 잘 자. 참. 이 밤에 무슨 연락이래 오노? 하트? 이 밤에? 그러고 보니까 요즘 맨날 집에도 없고 전화하면 통화 중이고 뭔가 좀 수상한데. 내 몰래 바람을 피워? 이것들을 그냥 일로 봐라. 여보, 잘못했다. 내가 정리할게.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그놈이랑 만났는데? 그게 아니 빨리 똑바로 이야기 안 하나? 3년 됐다. 3년? 도대체 이유가 뭔데? 어? 애들은 다 컸고 당신은 맨날 바쁘고 외로워서 그랬다. 외로워서? 야, 이 사람 뭐 외로우면 다 바람피나? 어? 잘못했다. 내가 정신 차릴게. 어? 우리 이혼하자. 여보,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라. 우리 호영이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어? 내가 정신 차리고 진짜 잘할게. 여보. 아이고, 아내의 외도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기에 참고 또 참고 살았습니다. 상담은 물론이고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까지 받아봤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고 참다 못한 저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예, 소송 좀 빠르게 마무리 좀 지어 주십시오. 예. 여보세요. 예, 제가 김미아 씨 남편인데요. 예? 교통사고요? 아, 예, 거기 어느 병원입니까? 아, 예, 예. 별일 없으셔야 될 텐데요.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아내는 불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참. 아내의 사망 이후 소송은 끝이 났고 저는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위자료? 그걸 받으면 뭐하노? 뭐 저리 병신같이 마누라 단속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하는 것도 못 막고. 여보, 미안해. 아, 이상하네. 아버지가 왜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지? 설마, 아이. 아, 예, 그 경찰서죠. 예, 그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예. 아이,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술로 세월을 보내던 아버지는 그렇게 갑자기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절차대로 장례를 치렀고 상속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뭐지? 부부에서 뭐가 왔지? 뭐? 구상권 청구 소송? 와, 위자료 절반은 우리 엄마 책임인데 자기가 다 줬으니까 이제 와서 절반을 돌려달라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니 그걸 왜 자식이 나한테 돌려달라는 건데 진짜. 진짜 이 어째 되노?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정말 큰 슬픔인데 지금 아들 박호영 씨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 남편인 박성근 씨와 아내 김미아 씨가 이혼 없이 상간자 위자료 소송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완희 변호사님 혹시 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는 상간남과 상간녀의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아마 지금 드라마를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슨 저런 황당한 주장이 다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은 상간남녀 두 사람 공동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송은 남편 박성근 씨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불륜을 저지른 건 두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 맞습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사건에서 보면 김미아 씨와 상간남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요. 이로 인해 남편 박성근 씨는 정신적 고통을 크게 겪었습니다. 네. 이를 감안해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전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아예 처음에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두 사람이 내야 될 부분을 딱 분담을 시켜서 판단을 내려주면 안 됩니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부부의 일방과 상간자는 피해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자가 위자료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도 법원은 위자료 총액을 산정하여 상간자에게 전액의 지급을 명할 뿐이고 별도로 내부적 부담 비율로 판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 판례를 보면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네. 상간자가 다시 유책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일련의 법적 절차는 분쟁의 이례적 해결이나 손해액에 대한 공평 분담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상간자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한하여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시도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위자료를 상간남이 일방적으로 지금 다 지급을 했고 이후에 이걸 구상권으로 청구를 하려고 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상간남이 유책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법원은 주로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의 내부 분담 비율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상간남이 유책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위자료의 50%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겠죠. 다만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요. 안타깝게도 당사자였던 김미아 씨 그리고 남편 박성근 씨가 모두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사건이 좀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상속자인 아들 박호영 씨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그러니까 김미아 씨가 사망하기 전에 부정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데요.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보니까 상간남은 김미아 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곧바로 남편 박성근 씨와 아들 박호영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다만 남편 박성근 씨가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아들이 알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상간남 측에서는 김미아 씨의 공동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가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게 상속인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불법 행위 책임을 공동으로 뭐 한다, 아까 부진정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정확한 법적 근거를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법원에서도 공동 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되 공동 불법행위자들 내부 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 불법행위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지금 김미아 씨가 사망을 했고 남편 박성근 씨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이 손해배상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상속자 위치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행자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내의 사망으로 남편 박성근 씨는 김미아 씨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자임과 동시에 김미아 씨의 채무 중 박성근 씨의 상속분만큼의 동일한 주체에게 기속되는, 그러니까 동일인이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는 혼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민법 제507조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기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간남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이게 편의를 위해서 일단 내가 다 주고 돌려받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채권이 아니라 원래 받아야 되는 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 1인 사이에 혼동이 있더라도 이는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에 대한 효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 채무자인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손해배상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상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야, 참 이게 의견이 좀 팽팽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아들 박호영 씨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아버님은 또 어머니 때문에 또 같이 또 돌아가시게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정이 파탄이 된 상황이 어머니의 불륜이고 그의 상대자였던 상간남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상권을 행사했다고 상속인인 아버지로 갔다가 다시 또 아들에게 넘어온다는 게 이게 좀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가족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상간남의 구상금 청구가 유책 배우자인 김미아 씨와의 관계에서는 법리상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김미아 씨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이 결합되었다고 해도 상간남이 오로지 박호영 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상간남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박호영 씨는 상간남에게 위자료의 절반을 다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상간남에게 받은 위자료의 절반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 자, 글쎄요. 아버지 박성근 씨가 지금 사망하기는 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 배우자의 승소로 종결되더라도 상간자가 공동 불법행위자인 사망한 유책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 그 위자료의 일부를 다시 상간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요. 법률적 권리관계의 청산 과정이 일반인의 법감정이나 정서와 다소 다르다는 점에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도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죠. 네.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호영 씨를 위한 솔루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상간남의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 사망 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했는지 확인해 책임을 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단순 상속을 받았다면 통상 50%로 인정되는 책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소송에서 상간남이 관계를 주도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조속히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속 관계부터 검토하고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